여기 충격적인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 구간을 처음 시도해 통과한 건 K2가 처음입니다. UAE 육군 기술장교의 탄식. 2025년 2월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한국의 방산 기술을 무시하던 중국 유학생과 미국 교수진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 K2 전차가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의 현장을 지금 공개합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중동 방산 전시회 IDEX 2025에서 벌어진 놀라운 이야기. 한국의 K2 전차가 50도의 극한 더위와 모래 폭풍 속에서도 완벽한 작전 수행을 보여주며 미국과 중국이 30년간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단번에 해결해낸 그 순간을 지금 시작합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중동 안보 정책을 연구하는 레이첼입니다. 2024년 가을 케네디 스쿨 도서관 특별 자료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한 자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이 작성한 사막 환경 전투 체계 운용 분석 보고서였죠. 처음에는 단순한 과거 자료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너무나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했죠. 당시 미군 전차들이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겪었던 심각한 기술적 문제들. 45도를 넘나드는 혹서에서의 엔진 과열, 미세 모래 입자로 인한 전자장비 오작동, 야간 작전 시 열상 장비의 한계까지. 놀라웠던 건 이런 문제들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벽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제가 중동 지역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더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2021년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시리아에서 복무했던 제 동생 스티브 때문이었죠. 그는 매주 영상통화로 현지 상황을 전해주곤 했어요. 레이첼, 여기선 최첨단 무기들도 사막의 모래 앞에선 무용지물이 되어버려. 스티브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런데 특이한 건 한국군 파견부대의 장비들은 이런 극한 환경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잘 작동한다는 거야. 특히 그들의 K9 자주포는 우리 장비들이 멈춰 설 때도 정상 가동돼. 처음엔 그저 동생의 과대평가라고만 생각했어요. 당시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삼성이나 현대가 만드는 민간 제품들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연구를 시작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국의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반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은 미국의 군사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나라였죠.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K계열 무기체계의 발전사였어요. K1 전차를 시작으로 K2 흑표 전차까지 매 세대마다 혁신적인 기술 발전이 있었죠. 단순한 모방이 아닌 한국만의 독창적인 기술을 개발해온 거예요. 2023년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미국이나 독일이 아닌 한국의 무기 체계를 선택했다는 건 기술력을 전 세계가 인정한 증거였죠. 그러던 중 2024년 말 UAE에서 열리는 IDEX 2025 방산 전시회에 현대로템이 중동형 K2 전차를 출품한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 도전이었죠. 걸프전 이후 30년간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온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이 도전장을 내민 거니까요. 저는 곧바로 연구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중동 지역 내 군사력 균형 변화와 K방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요. 처음에는 교수님들도 회의적이었어요. 레이첼, 중동은 보수적이야.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은 쉽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이 가진 강점이
중동의 특수한 환경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거라고요. 게다가 한국은 이미 중동에서 원전 건설, 석유화학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온 경험이 있었죠. 연구를 시작하면서 저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이 얼마나 세밀하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그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될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방산 기술 개발 과정에서 보이는 실전 경험의 반영이었어요. 한반도의 산악 지형에서 운용되던 기술을 사막 지형에 맞게 재해석하고 극한의 기후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과정이 놀라웠죠. 이제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K방산의 발전사를 정리한 자료들이 가득해요. 다음 주에는 현대로템의 수석 엔지니어와 화상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죠. 이 연구를 통해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더군요. 왜 하필 한국 방산이냐고요.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답해요. 때로는 가장 혁신적인 해답이 가장 의외의 곳에서 나오죠. 한국은 바로 그런 의외의 해답이 될 수 있어요. 그들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닌 진정한 기술 협력의 파트너십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세미나실 2025년 2월 초의 쌀쌀한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연구 중간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중동 방산 시장에서 K2 전차가 가지는 기술적 우위성이라는 주제였죠. 발표 시작 전부터 앞줄에 앉아있던 왕 박사과정생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레이첼. 발표 시작 5분 만에 왕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네요. VT4 전차는 이미 파키스탄과 태국에서 검증된 사막형 전차입니다. 게다가 가격도 K2의 절반 수준이에요. 왜 중동 국가들이 비싼 K2를 선택해야 하나요?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미스 교수가 끼어들었죠.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성이에요. 중동 국가들은 지난 30년간 미국의 에이브럼스 전차를 운용해왔어요. 정비체계, 부품 공급망이 모두 갖춰져 있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건 엄청난 위험 부담입니다. 순간 세미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앉은 구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죠. 저는 식은땀이 났지만 침착하게 대응했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보시면 그때였어요. 뒷자리에서 중동 출신 학생 파티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죠. 레이첼, 당신은 중동을 전혀 모르는 것 같네요. 우리에게는 오랜 전통과 신뢰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한국은 이라크 전쟁 때 미군 지원 말고는 중동에서 실전 경험이 전무하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영국, 프랑스, 미국과 군사협력을 해왔어요.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이해하죠. 순간 자신감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죠.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었으니까요. 제가 밝혀낸 진실을 증명해야 했어요. 파티마의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건 2023년 폴란드 육군이 실시한 극한 환경 테스트 결과입니다. K2 전차는 영하 32도에서 영상 45도까지 모든 기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했어요. 더 중요한 건 현대로템이 제시한 기술 이전 모델입니다. 화면에는 폴란드와의 계약 내용이 떴어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정비 인력 양성. 갑자기 파티마의 표정이 변하더군요. 하지만 왕이 다시 반박했어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죠? 폴란드는 유럽이에요. 중동은 전혀 다른 시장이라고요. 거기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인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스미스 교수도 거들었죠. 레이첼, 당신 주장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방산 시장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외교, 군사동맹. 모든 것이 얽혀있는 복잡한 시장이라고요.
그때였어요. 그동안 조용히 듣고만 있던 우리 지도교수 캐서린 박사가 입을 열었답니다. 왕, 당신의 거인들이라는 표현이 흥미롭네요. 2차 대전 후 일본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각축장에 끼어들 틈이 없다고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캐서린 교수가 계속 말을 이었죠. 더구나 한국의 방산 수출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니에요. 그들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정비체계 구축까지 완전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어요. 세미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2시간 반 동안 이어졌어요. 처음에 적대적인 분위기는 어느새 진지한 학술 토론으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진짜 도전은 그날 저녁에 시작됐어요.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는데 파티마가 찾아왔더군요. 레이첼,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발표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 중동 국가들의 자존심을 간과했다는 거죠. 파티마의 말은 계속됐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구매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고 싶다고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이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면 그저 말뿐인 약속일까요?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파티마, K2 전차의 기술 이전 모델에 대해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켜고 폴란드와의 계약 세부 내용을 보여줬어요. 파티마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말이에요? 폴란드가 이 정도 수준의 기술 이전을 받는다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는 현대로템의 중동 진출 전략 자료를 펼쳤죠. 한국은 중동의 맞춤형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요. 현지 엔지니어 양성부터 연구개발센터 설립까지. 이건 미국이나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에요. 다음 날 아침 연구실에 도착하자 뜻밖의 광경이 펼쳐졌어요. 파티마가 다른 중동 출신 학생들과 함께 와 있더군요. 레이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당신의 연구. 우리도 참여하고 싶어요. 2025년 2월 하버드 케네디 스쿨 연구실. 현대로템으로부터 기다리던 답장이 왔어요. IDEX 2025 개막을 앞두고 K2 전차의 중동형 개조 모델에 대한 기술 브리핑을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죠. 레이첼, 이게 정말이야? 파티마가 제 어깨 너머로 이메일을 읽으며 물었어요. 현대로템이 우리 연구팀에게 직접 브리핑을, 그것도 IDEX 개막 직전에. 하지만 이 소식이 연구실에 퍼지자마자 왕이 또 찾아왔어요. 기술 브리핑? 어차피 홍보용 발표겠죠. 실제 성능 데이터는 절대 공개하지 않을 텐데요. 일주일 전 세미나 이후 연구실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어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적어도 제 연구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더군요. 특히 중동 출신 학생들의 관심이 커졌어요. 이봐요, 왕. 파티마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우리도 이제 한국의 접근 방식이 뭔가 다르다는 걸 알아요. 최소한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브리핑은 다음 날 화상으로 진행됐어요. 현대로템의 수석 엔지니어 김태현 박사가 직접 설명을 해주셨죠. K2 전차의 중동형 모델은 단순한 개조가 아닙니다. 김 박사의 설명이 시작됐어요. 저희는 2년 전부터 UAE 현지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왔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죠. 스크린에는 놀라운 데이터들이 나타났어요. 기존 전차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그래프였죠. 보시는 것처럼 현재 중동에서 운용되는 대부분의 전차들은 45도 이상의 고온에서 심각한 성능 저하를 보입니다. 특히 전자장비의 오작동이 빈번하죠. 하지만 K2는 다릅니다. 김 박사는 K2 전차의 혁신적인 기술들을 하나씩 설명해 나갔어요. 첫째, 차세대 통합 열관리 시스템. 전차 내부의 각 구역별로 독립적인 온도 제어가 가능하답니다. 엔진룸의 열이 승무원실로 전달되는 것을 완벽히 차단하고
전자장비들도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둘째, 능동형 공기여과 시스템. 미세한 사막 모래까지 완벽하게 걸러내는 특수 필터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필터가 자체 세정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셋째, AI 기반의 자가 진단 시스템. 수백 개의 센서가 전차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대응한다고 해요. 그런데요, 왕이 질문을 던졌어요. 이런 기술들이 실제 전장 환경에서도 제대로 작동할까요? 실험실 환경과 실전은 다르잖아요. 김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영상을 보여줬어요. UAE 현지 테스트 영상이었죠. 모래 폭풍이 휘몰아치는 상황에서도 K2 전차는 정상적으로 기동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야간 사격 훈련 장면에서는 1.5km 거리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와! 왕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이건 정말 인상적이네요. 브리핑은 3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김 박사가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였죠. 저희가 이렇게 상세한 기술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싶어요. 현지 생산, 기술 이전, 더 나아가 공동 연구개발까지. 이것이 저희가 그리는 미래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연구실은 흥분의 도가니였어요. 특히 파티마의 눈빛이 달라져 있더군요. 레이첼, 이제 알겠어요. 파티마가 말했어요. 한국이 왜 폴란드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그들은 정말 다르네요.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왕도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이건 단순한 무기 체계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특히 AI 기반 자가진단 시스템은 솔직히 중국도 아직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에요. 그날 저녁, 저는 밤늦게까지 연구실에 남아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IDX 2025에서 공개될 K2 전차의 성능이 얼마나 더 놀라운지, 그리고 이것이 중동 방산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궁금해지더군요. 여기서 일하세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조금만 더요. 제가 대답했죠. 중요한 발견을 했거든요. 이걸 제대로 정리해야 해요. 무슨 발견인데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라고 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술만이 아닌 신뢰와 파트너십에 관한 이야기예요. 2025년 2월 UAE 아부다비 IDX 2025가 드디어 개막했어요. 현대로템의 특별 초청으로 저희 연구팀은 전시장에서 열리는 K2 전차의 실제 성능 시연회에 참석하게 되었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는 저와 파티마, 그리고 놀랍게도 왕까지 3명이 참석했답니다. 이건 정말 다르네요.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왕이 중얼거렸어요. 프레젠테이션으로 봤을 때와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특히 저 차체 디자인. 사막용으로 특별히 설계한 게 눈에 띄는데요. 대형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사막색으로 도색된 K2 전차가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전차 외부에 설치된 특수 냉각 시스템이었죠. 현대로템 기술진이 이를 하이브리드 쿨링 시스템이라고 설명했어요. 이게 바로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수석 엔지니어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기존 전차들의 최대 약점이 바로 냉각 문제였죠. 하지만 K2는 다릅니다. 영상 50도에서도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관에서 온 기술진들이 우리 주변을 맴돌더니 갑자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 VT사 전차도 45도까지 작전이 가능합니다만 중국 기술자가 약간 도발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수석 엔지니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건 단순한 작전 가능 온도가 아닙니다. 50도에서도 모든 시스템이
100%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실제 테스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놀라운 영상이 나왔어요. K2 전차가 UAE 사막의 가장 험난한 지형인 데빌스 듄을 거침없이 돌파하는 장면이었죠. 기온계는 48도를 가리키고 있었는데도 전차의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와! 중국 기술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나 봐요. 저 지형에서 저런 퍼포먼스를 보여준 전차가 없었다는 걸요. 파티마가 갑자기 울컥하더군요.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전차 정비사셨을 때 매년 여름이면 전차들이 과열로 멈춰서는 게 가장 큰 문제였대요. 그런데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시연은 계속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래폭풍 상황에서의 전투체계 시험이었죠. 시속 80km의 강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K2의 전자장비는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열상 조준경으로 2km 밖의 표적을 정확히 포착하는 장면에서는 관중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죠. 이건 말도 안 돼요. UAE 육군 소속 기술장교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보통 모래폭풍이 불면 전자장비들이 다운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현대로템 엔지니어가 K2 전차의 특수 실링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나노 기술을 적용한 다중 필터, AI 기반의 자가진단 시스템. 모든 게 사막 환경에 맞춰 새롭게 설계됐다고 하더군요. 왕이 계속해서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해요. 특히 통합 전투체계. 이건 우리도 아직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한 기술이에요. 시연회의 하이라이트는 야간 작전 능력 테스트였어요. 완전한 암흑 속에서 K2 전차는 3km 밖의 이동 표적을 정확히 포착하고 모의 사격에 성공했죠.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파티마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폴란드가 K2를 선택했는지. 이건 단순한 전차가 아니에요. 미래 전장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이죠. 시연회가 끝나고 우리는 현대로템 부스에서 더 자세한 브리핑을 들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이전 로드맵이었죠.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판매하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통한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현대로템 임원이 설명했어요. 중동의 K2 전차 생산 거점을 만들고 이를 통해 중동의 방산 기술력을 함께 높여가는 거죠. 이것이 한국형 방산 협력의 핵심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왕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레이첼, 제가 사과해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신 연구를 너무 가볍게 봤네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예요. 파티마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우리 중동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게 바로 이런 거였나 봐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받는 협력 관계. UAE 현지 언론들은 K2 전차의 성능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방송에서는 중동 방산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내보냈죠. 저는 노트북을 펼쳐 새로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K방산 기술 혁신을 넘어 신뢰의 파트너십으로. 이제 우리의 연구는 단순한 무기체계 분석을 넘어 새로운 국제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죠. 레이첼,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에요. 파티마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우디, UAE, 쿠웨이트의 방산 전문가들이 우리 연구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스미스 교수님도 이메일을 보내셨더군요. K방산이 제시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답니다. 왕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 군사과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연구를 바탕으로 한중 방산 기술 협력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싶다네요. 특히 K2 전차의 열관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파티마에게서 일어났어요. 레이첼, 제가 결심했어요. 졸업 후에 사우디 방산청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K방산의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연구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요.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중동의 안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죠. K방산의 경험은 그 완벽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우리 연구실의 화이트보드에 새겨진 이 문구는 이제 단순한 슬로건이 아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답니다. 특히 K2 전차가 보여준 혁신적인 기술력은 기술 협력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어요. 연구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몇 개월 전, 이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확신해요. K방산이 보여준 혁신과 신뢰의 파트너십이야말로 미래 중동 안보 협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거라는 걸요. 우리가 목격한 건 단순한 무기 시스템의 수출이 아니에요. 파티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건 기술과 신뢰 그리고 상호 존중이 만나 만들어낸 새로운 협력의 이야기죠. 앞으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K방산의 성공 사례가 다른 산업 분야의 국제 협력에도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협력 모델이 중동의 자주 국방 능력 향상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연구실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함께 쓰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죠. 여러분,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레이첼과 그의 연구팀이 직접 경험한 K방산의 특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중동 시장에서는 불가능해, 한국은 아직 이른데라며 의구심을 보이던 미국 교수진과 중국 연구진들이 K2 전차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한국의 진정성 있는 파트너십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5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최첨단 기술력과 함께 단순한 수출이 아닌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까지 고려하는 한국만의 특별한 협력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중동의 방산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하고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는 완벽한 한국 방산의 팬이 된 연구팀의 모습이 감동적이지 않나요? 여러분께서는 K2 전차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현대로템의 기술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설명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국 방산의 미래가 기대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특히 해외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동세계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동세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